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제 면접을 할 때, 이제 면접 준비를 1차시, 2차시, 이제 3차시를 하면서 학생이 이걸 어떤 방향성으로 답변을 해요 하는 거니까 이거를 방향성을 잡아주면 뭐 6단노법으로 또 정리를 해오겠죠. 그랬을 때 주의할 점, 방향성, 아이디어 이런 걸 겸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게 출석 하루 출석 저 안 좋은데 어떻게 얘기해요? 근거를 얘기하면 돼요. 이때 아팠던 거 정확하게. 이걸 당당하게 얘기하면 이거 결석한 게 이유가 되지만 머뭇거리면 이거 게으른 놈이 되죠. 똑같은 게 봉사량도 적을 수 있어요. 기본 봉사량이 뭐 1년에 20시간 이렇게 보통은 잡는데 이거보다 적어요? 아니요. 아니면 110. 학교에서 네. 학교에서 하는 봉사량 기본적으로 했으면 적은 게 아닙니다. 빈도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물어볼 가능성이 커요. 네. 왜 그러냐면 물어봐야 되는 게 자소서 물어보고 생기부 물어보고 학과 물어보고 시사 물어보면 한 개씩만 해도 4개인데 1.5개 정도밖에 뭐 안 물어보겠죠. 그럼 1.5개 속에서 꼭 굳이 봉사를 물어봐야 돼? 물어볼 것도 많은데 특히 사회복지학과 이런 데 아니면 이거 물어보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책 빈도도 이게 올린 게 적은 것이지 읽은 게 적은 게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올린 게 적은 것인데 이게 내신 공부하고 그럴 때 현실적으로 읽을 시간이 부족했다고 그리고 좋아하는 책 종류들만 읽었다고 화학 종류들만 쭉 읽었는데 이런 읽은 책들 중에서 기억나는 거 뭐라고 이 정도 답변하면 끝날 가능성이 크죠. 책 빈도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굳이 생활기록부에 쓴 전공과 관련된 쓴 책이 있다면 그거를 잠깐 언급하고 물어볼 가능성은 있죠. 진짜 읽었는지 그거와 우대적인 것도 같이 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됐죠? 네. 마지막 할 말이 있는데 감정을 유발하거나 뭐 감동을 주거나 이건 해보시면 이걸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분 자기소개 어떻게 하냐고. 그 학생 특징이 있어야 답변을 해주죠. 지식인에서 많이 물어봐요. 1분 자기소개하는 예시를 들어달래. 학생마다 고유의 특성으로 무장시켜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없는가 라는 걸 했을 때 어떻게 그거를 구성하는가는 그 학생이 하다가 아이디어를 잡아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한 거를 고쳐줄 수는 있어도 하나도 안 한 걸 다시 하라 그러면 뭐 내가 할 때는 알려줘 난 전문가니까 내가 할 때는 감동적이지만 학생은 아닐 수도 있잖아. 자, 면접 중에 칭찬을 하는 경우 좀 드물죠. 거의 합격되는데 이빨 보이면서는 웃지 말고 그냥 빙그레 웃으면 되고 끄떡끄떡 하면 되고 하면 됩니다. 자, 손을 쓸 때도 이렇게 한 손이나 두 손을 해서 열정적으로 얘기할 때 써야 되는데 계속 하면 안 되고요. 일정 부분만 하고 이거는 최종 연습을 해가면서 그러니까 이런 방향에서 손을 이 정도만 써도 좋을 것 같아. 네 내용이니까 이게 네가 익숙한 내용이고 네가 말할 표현 내용인데 그거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하는데 학생마다 이 리액션 손 액션이 좋은 애가 있어요. 그럼 살려주지만 아닌 애는 그냥 얌전하게 하면 끝이에요. 네. 자, 자기소개라는 것은 이게 자기소개 자체가 면접이에요. 면접을 하면서 자기소개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기본적인 전제가 나 대학에 입학시켜주세요 라는 건데 모든 문제가 이게 깔려있지만 모든 문제가 다 끝날 때마다 대학 입학시켜주세요. 입학시켜요. 그럼 징징거리는 것 같잖아. 어떤 거는 편안하게 짧게 답변하고 어떤 거는 길게 하고 어떤 거는 대학 입학시켜주세요 결론을 하는데 단 이걸 잊지 말라는 거죠. 질문하는 모든 것들이 너 대학 오고 싶니? 하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걸 잊지 말고 있다는 걸 전제를 잊지 말라는 얘기 뿐이죠. 다 모든 걸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학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 대학 말고 여기도 냈기 때문에 여기 붙으면 갈 거라고 화학을 공부하고 싶으니까 근데 화학을 공부하는데 이 대학에서 화학에 이게 강점이니까 여기를 가고 싶은데 붙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여기서 꼭 공부하고 싶다고 이 정도 마무리하면 될 걸 괜히 떨어지면 어떡할 것이니까 그냥 떨어질 것만 예상해서 거기다가 떨어지면 안 떨어지겠습니다 꼭 붙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도 이 대학이 이렇게 좋으니까 이렇게 가고 싶은 거고 여기서 공부하면 이런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걸 얘기를 하면 되지 증명해서 그냥 근거나 내용도 없이 붙여주세요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자, 자기도 학습
경험이에요. 자기도 학습 경험 연결할 때. 예, 그러면 실제적으로 화학 실험을 했을 때 심화 학습하는 거. 내가. 수행평가 했을 때 심화. 이거 시켜서 했어요? 이거 안 해도 되잖아요. 안 해도 되는데 굳이 내가 궁금해갖고 더 발전되기 위해서 했던 것들을 얘기하면 되는 건데 이거 너무 심각하게 생각한 거죠. 그거 만약에 화학이니까 일상생활과 연결지어서 그런 것도 돼요. 네. 근데 그게 진짜 심화해야지. 그리고 그걸 연결했을 때 내가 느낀 거나 원하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좋지. 당연히 편입하는 걸 싫어하죠. 왜 그러냐면 당연히 내 제자 해서 잘 좀 가르치려고 그랬더니 홀랑홀랑 약대 까고 그럼 좋아하겠어요? 그 당연히. 근데 저는 이걸 굳이 꺼내가지고 저는 약대를 안 갈 거고 화학을 대학교 가서 계속 할 겁니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굳이 언급할 필요 없어요. 이런 거예요. 너의 장단점을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되는데 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굳이 단점을 논하지 않아도 돼요. 이 장점을 뒤집어 보면 내가 적극적입니다. 적극적이다 보니까 서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거든요. 근데 굳이 내 장점을 얘기해서 저는 우울증이 심해요. 이렇게 얘기할 필요 있어? 없다는 거죠. 자, 본인의 특기, 그러면 특기 좀 오래 하고 즐겨하고 이런 것들 얘기를 하면 돼요. 오래 하고 즐겼던 거. 너는 없어요? 운동이라 말하고. 그럼 운동. 근데 운동 중에서 단딴 거 있어요? 네? 운동 중에 단딴 거. 단딴 거로. 그럼 어떤 운동인데? 그냥 막 축구, 농구 막 이런 거. 구기 종목을 잘합니다. 그래서 잘합니다 하면 안 되고 잘했기 때문에 어떻게 가서 이렇게 운동하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울리고 그리고 좋아하는 이유가 이렇게 협동과 이런 것들이 가장 이렇게 이걸 했을 때 가장 뿌듯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특기를 얘기하는데 농구요. 그럼 끝나면 뭐예요? 왜 농구를 좋아하는지 그것들이 나한테 어떤 장점인지를 어필해야지. 자, 누군가 나를 모함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할 말 맞네 나는. 어쨌든 모함을 당하면 억울하면 다 끊어버려가지고 주변에 남는 사람이 없어. 이제 수청무대어라고 그래. 근거 없는 모함을 하면 들었는데 애매하게 모함을 굉장히 잘하거든. 근데 이걸 다 쳐내잖아. 그럼 수청무대어라고. 맑은 물에는 큰 물고기가 안 살아. 그래서 어울렁더울렁 사는 거는 맞는 것 같아 어느 정도는. 응? 네. 물이 맑으면 없다고 큰 물고기가. 주변에 큰 물고기 없다고. 그래서 어울려서 어느 정도 참고 지내는데 이 모함하는 이유는 알아야지 내가. 얘가 나를 왜 모함할까 하는 이유는 알아야 반성을 하든 고치든 개선을 하든 충돌이 없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든 하지. 자, 이 대학에 떨어진다면 어떡할까? 아까 나왔던 대학이고 문제고 6번 심화적인 내용을 답변하면서 막힐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건 예시로 나중에 막히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됩니다. 근데 근거 없는 걸 얘기하면 안 돼요. 상상하거나 없는 거로. 왜? 화학과야. 정확해야 돼. 정확하게 있는 근거로.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좋고. 네. 구체적으로. 봉사정이 남들보다 다 다르지만 나는 봉사가 이제 제일 처음에는 단계로 나가고 싶은데 제일 처음에는 남들이 하니까 하는 거. 그래서 따라서 배워. 그거 나쁘지 않아. 두 번째 단계는 봉사를 하면서 내가 부족한 거. 왜? 내가 이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구나 하면서 상대적으로 만족감을 얻게 돼. 조금 더 발전하면 이 봉사 받는 사람을 고려해서 봉사를 해. 조금 더 발전하면 이건 남들 하니까 하지. 이건 내가 뿌듯해서 하지. 이거 받는 사람을 고려하지. 조금 지나면 이 봉사 자체가 사회를 유지하고 끌어가는 힘이구나. 사회에 대한 인식을 하게 돼. 그러면 나중에 내가 할 봉사를 정해서 꾸준하게 해. 예를 들어서 내가 지식인에 답변하는 건 봉사하는 거야. 내 나름대로. 근데 이제 지식인의 지식 봉사 해갖고 이렇게 찍어줘. 이거 안 해.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해. 이거 해도 돼. 봉사 시간도 주고, 인증도 해주고. 난 필요 없어.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해. 굳이 이렇게 하고. 근데 그거, 하고 싫으면 또 안 해. 근데 하고 싶은 게 오래돼서 좀 신기할 뿐이지. 봉사 예정이 됐어요? 자, 자신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 공부법 연구자. 너는?
활발한 협력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기 장점을 압축해서 얘기한다는 것이죠. 자, 공부에 열심히 하는 활동, 운동 답변, 나쁘도 않죠. 충분히 되죠. 여기서 공부해서 배울 것도 있지만, 공부해서 배울 것도 되게 많거든요. 운동에서 배울 것도. 근데, 이거 잘 생각하세요. 공부는 평생 하는 거고, 학습은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 보기 위해서 많이 하고, 네. 이해돼요? 근데 평생 학습은 공부예요. 평생 학습은. 학습은 대입을 위한 공부고. 자, 성적이 유지된 이유, 변화가 적은 이유. 이렇게 이제, 네 스타일이 변화가 없다는 거죠. 꾸준하게.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자소서나 이런 걸 보니까 대인관계가 좀 넓어. 폭넓고. 얘도 막 어울리고, 얘도 어울리고, 무난하게 얘도 어울리고. 그러니까 뭔가 이거를 죽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어울려서 하는 스타일이야. 그래서 변화가 많이 안 된 것 같아. 그러면 같이 어울리는 걸 중단하고 방학 동안에 이렇게 이거를 더 많이 하는 방법을 네가 하기 싫어도 강제로라도 이거 더 힘을 내는 방법을 연습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컵이라면 이렇게 몇 번 뛰어. 그럼 여기지. 이 한도 안에서 노는 것 같다고. 이거를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 밖으로 나가보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못했어. 이게 어떻게 하는지 잘 몰랐고. 그래서 대학교 가면 이거 배우고 싶다고. 컵 안에 이런 면이 있다고. 이게 여기다 벼룩을 주면 종이로 덮으면 톡톡톡톡 해서 몇 번 버티고 이 종이를 치우잖아? 그러면 벼룩이 몇 대나 나간대? 못 뛰어나간대. 바깥으로. 요 안에서만 뛴대. 근데 이게 뛰어나가야지. 이게 대학 입학이에요, 너한테는. 그래서 대학을 입학해서 이 찐 세계에서 낯설잖아. 교수님들 지도받으면서, 이 벼룩이 나갔는데, 컵 밖의 세상, 이 교수님들 지도받으면서 정말 내가 갈 수 있는, 내가 해야 될 수 있는 영역들 제대로 기초 세우고 싶다고. 그래서 교수님들 많이 질문 드리러 입학하고 찾아가고 싶다고. 요 예시를 얘기하는데. 네. 근데 이제 이거 벌써 유튜브에 올리면 못하겠지. 근데 그렇다고, 그지? 독서가 적은 이유는 뭐야? 이게 아까 말했겠지. 교과서 공부하고, 뭐 하고, 전공 있는데 공부하고. 근데 굳이 있잖아. 이렇게 생기부에 올리려고 굳이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고, 내가 읽고 싶은 거 읽었다고. 그 다음에 이걸 다 올리는 건 또 올리는 건 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읽고 공부하고 또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네가 독서를 많이 할 거면 독서 토론회 같은 데 들어갔으면 많이 할 것 같아. 대학교 가면 이렇게. 왜? 나는 어울려서 하는 건 잘하는데 혼자 하라 그러면 낯설어서 잘 안 되니까 독서 토론회 도가리 같은 거 대학에 있거든. 그런 데 들어가서 하고 싶다고. 어울려서 하는 건 재밌다고. 근데 학교에서 그런 환경이 아니거든. 어울려서 하고. 이해됐어? 네 장점하고 일관생 되게 하면 그렇다고. 화공, 화생공, 진하게 기대하고 있는 활동.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잖아. 독서도 이렇게 해야 되지. 너 운동 좋아하니까 운동도 해야지. 서클을. 여러 개 들어도 되거든. 독서 서클, 운동 서클, 이게 3대 서클이면, 봉사 서클. 이렇게 3개면 되네. 자, 존경하는 인물, 박지성. 존경? 훌륭하지. 이게, 박지성 축구 노트 보고 내가 대단하다고 이렇게 노트 써가면서 하나하나 포기하지 않고. 그지? 근데 이제 운도 많이 탔지. 이게 흐름을 코스를 천운이 있는 거지. 근데 박지성 발 해갖고 나온 거 알지? 인터넷에. 그러니까 노력을 했으니까 기회가 와서 잡은 거지. 네. 그래서 노력하는 측면에서는 뭐. 그리고 이미지 관리를 어마어마하게 잘 하시잖아. 이미지 관리를. 그치? 이게 쉽지 않아, 이거. 어마어마하게 힘들어. 근데 굉장히 잘 하시는 거예요. 자, 융합적 사고. 어떤 거랑 같이 결합한 건데, 학문이 간학문이라고 해. 간학문, 통섭학문, 융섭학문, 융합학문. 그래? 생물과 화학. 그래서 생화학이에요. 자, 그런데 생물도 다 공부하고 화학도 다 공부해야 이게 가능해. 생물 덜하고 화학 덜한 다음에 요거 하잖아?
그럼 이것도 생물도 아니고 화학도 아니어서 어중간하게 돼. 굉장히 어려운 거야, 이게. 그 융합적 사고에서 그거 자체를 강조를 해야 돼. 융합적 사고에서. 뭐라고? 생물만 잘하면 돼, 생물학자. 화학만 잘하면 화학자 돼. 생화학자 되려면 이 두 개를 통달해야 돼. 왜? 생물학자도 인정받고 화학자한테도 인정받아야 돼. 이해돼? 네. 그러니까 네가 이 간학문을 했을 때 화학자들이 이 사람은 화학자라고 얘기해야 되고 이 사람은 생물학자라고 생물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할 정도가 돼야 권위자가 되는 거야. 아니면 생물학자한테도 왕따, 화학자한테도 왕따 이렇게 되거든. 융합학문 얼마나 힘들지 알겠지? 자, 웃긴 질문에 대해 웃으면서 대답하면 그냥 그 미소 지면서 잠깐 미소 줬다가 진지하게 답변하면 돼. 네. 연구원은 끝까지 공부해야 되는데 연구원이 되고 싶나? 공부 자체? 예, 공부 자체. 근데 실제로 공부만 하고 이렇게 되는 사람은 고급 연구원 안 되지. 나중에는 정치까지 하게 되는데. 돈도 따와야 돼. 경영자 역할도 해야 되고. 이해돼? 네. 경영자 역할, 리더 역할, 정치적인 그 상황 판단 역할, 실용적인 경제적인 판단하는 역할, 이게 다 돼야 돼. 그러니까, 연구원의 최장 끝발은 뭐라고 이렇게? 융석과 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요.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연구원이 연구만 해서 끝나기도 하지만, 연구원이 가장 장점은 뭐예요? 선정된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이게 성과가 됐을 때 이게 커미션처럼 이게 뭐더라 퍼센트로 계속 그지 안정적인 특허로 안정적이 되는데 이게 쉽지는 않다는 거지 굉장히. 그리고 이렇게 되려면 내가 연구원으로서 어느 팀에 소속해서 계속 해나가다가 이 팀 자체가 성장을 해야 나도 과실을 따먹잖아. 그러니까 팀 안에 들어가서 이 팀이 강해지게 만들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라인을 잘 타야 된다는 의미도 되거든.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얘가 굉장히 실험을 하는데 성실하려면 어디든 다 필요하겠지. 그지? 그러니까 팀원으로서의 성실성을 배우고 좋은 팀이 갔을 때 나중에 이제 나이가 먹었을 때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경제적인 거, 리더하는 거, 정치적인 거 이런 걸 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순수 연구원이나 순수 그지? 그냥 그 특허 내갖고 하는 순수 연구원이나 아니면 연구원을 리더할 사람이 되느냐 뭐 이런 차이들이 발생을 하겠지. 이거는 나중에 지나가는데 너 지금 리더 기질이 있긴 있어. 나중에 지나보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속성이 그지? 그래서 성실하게 이걸 해나가고 이 연구실이나 연구에 대한 팀을 하나 이끌었으면 좋겠다고. 잘 같이 어울릴 수 있고 좋은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이게 최종 목표라고 얘기를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네. 됐어요? 자, 다음번에 오시면 이제 실전 연습을 하고 실전 연습은 이제 비공개를 하겠지만 강하게 다음에 오면 좀 삐질지도 모르거든 네가. 네. 모르니까 괜찮은데 왜 그러냐면 그렇게 안 해놓으면 수능 보고 나중에 연구할 때 마음가짐이 다르니까 고의로 그럴지도 모르니까 다음에 좀 세게 홀드해도 삐지지 말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